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 8분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서 서울에서는 두 번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좀 마음이 포근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지저분한 국정 운영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가장 큰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미학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첫날인 어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니까 즉각적으로 예고한 대로 초강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서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데 이게 어쨌든 현직 검찰총장과 현직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는 우리나라 헌정 70여 년 사상 초유의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 대결을 통해서 큰 인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데 이 드라마가 그렇게 아름답거나 장쾌하거나 비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계산착오가 지금 일어나서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추미애 장관을 앞세웁니까? 아니, 본인이 윤 총장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됩니까? 아니, 윤 총장이 어디 연락이 닿지 않는 휴대전화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제도 하에서 두 사람이 다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두 사람이 또 법률가잖아요. 그런데 어디 휴전선 북쪽에 있는 사람과는 뭐 잘 통하면서 어떻게 같이 서울에 살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까? 원수처럼 어떻게 일을 합니까? 또 적과 적 사이처럼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든 이 공무원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송이 치러지는데 이 소송에서 원고는 윤석열이고 피고는 법무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형식상 그렇고 이 2개월 정직을 최종 제거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이 대결 구도는 문재인 대 윤석열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도 어제 오후에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인 것이 아니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인데 이분은 17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첫째는 징계심의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 따라서 가처분을 받아서 이
정직 2개월을 정지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긴급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등을 그 소송의 이유로 쭉 설시를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송 제기 첫 번째 이유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아주 제일 먼저 앞세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래 위원이 7명인데 3사람이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4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부터 아주 모양이 우습게 되었는데 그 구성하는 것 자체도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정한중 한국 외대 로스쿨 교수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몫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은 외부 위원 3명은 변호사 1사람, 법학교수 1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 그리고 법학교수는 이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한중 씨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몫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그 전력을 보면은 로스쿨 교수로 되어 있다. 법학 교수지 않느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법학교수 위원으로는 이미 안진 전남대 교수가 징계위에 출석했고 판사 출신 A 변호사도 여기 위원인데 징계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중 씨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이게 무효다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징계 청구 후에 그러니까 법무부가 징계를 윤석열 총장 징계를 청구한 후에 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이것은 공정을 의심받게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는 지난 10일 1차 징계심의 2, 3일 전에 새로 위촉이 됐는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지난달 24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청구 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윤석열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새로 세운 위원이니까 여기서 결정된 것은 위법한 것이니까 무효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은 정 교수를 투입할 게 아니라 기존에 예비위원이 3명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투입했어야 된다. 새로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을 했는데 가장 논란이 컸던 판사 문건이라는 것은 재판부 어떤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이 되면은 그 재판부의 소속 판사들이 과거에 어떤 판례를 남겼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학교 출신이다 하는 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정리한 건데 이게 마치 판사 사찰이 있던 것처럼 사찰이라는 문건을 써 가지고 마치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하고 도청해서 만든 자료인 것처럼 해 가지고 이걸 윤석열 총장 징계의 가장 큰 이유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즉 판사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했다. 요새 나돌고 있는 이 징계 의결 요지 문서에 따르면은 징계위는 판사 문건에 대해서 뭐뭐라고 보인다, 뭐뭐라고 해석된다 등 아주 주관적인 판단을 섞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이 판사 문건으로 재판부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고 정교조 판사,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징계위에서 그러나 실제로 이 판사 문건에는 관련 판결을 사례로 들었을 뿐 정교조 판사나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와 같은 문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총장 정직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것은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결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징계위가 독자적 해석을 통해 몰아간 것이고 인민재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A 사건 수사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이 윤석열 측은 감찰 방해는 감찰의 지휘 감독 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검찰 내 이견이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인 전문수사단 자문단에 회부한 것은 정당한 지시지 이게 수사 방해도 아니고 감찰 방해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에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 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 근데 지난 10월 국감에서 퇴임 후 계획을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받고 사회에 봉사를 해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왜 원론적인 답변인데 이게 왜 징계 사유가 되느냐. 황당하죠. 이게 왜 징계 사유가 됩니까? 정치하겠다고 했으면 몰라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는 게 왜 이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남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제발 여론조사기관에 내 이름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부탁을 해서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어떻게 강제로 검찰이 나가서 이름 넣지 못하도록 강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론조사에. 더구나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기 대권 후보군에 이름 모릅니다. 아니 자기 이름은 오르는 거는 그게 정치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올려달라고 하지 않고 빼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게 정치 관여다 해가지고 정직 사유로 삼았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거 가만히 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이게 단순한 기간 문제가 아니다. 검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검찰총장 정직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형 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여담이지만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로 꼽힌 적이 뭐 한두 분이 아닌데 이 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메가드가 워낙 인기가 있는 분이라서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태평양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공화당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공화당 소속으로는 1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현직 사령관이었어요. 그래도 메가드 보고 왜 당신 정치하느냐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 1년의 과정을 보면서 문재인 이 정권이 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비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면은 좀 철저하게 법리적 준비를 더 하고 사실관계도 확실히 하고 해가지고 그 서류라든지 주장이 깔끔해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말도 안 되니까 행정법원에서 제1차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가지고 징계는 취소해야 되죠. 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자문위원회도 이것은 징계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7명이. 그러면 거기서도 브레이크가 또 밟힌 거니까 2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 국가 시스템이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2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다 무시해버리고 또 질주를 해가지고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까지 나왔다. 이번에는 3번째 브레이크를 밟아달라고 지금 윤 총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3번째 브레이크도 안 밟겠다. 안 먹힌다. 이 3번째 브레이크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이분의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중에 제일 먼저 판단이 나올 게 가처분입니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브레이크가 밟히는 겁니다. 3번째 브레이크가 밟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결재가 옳았다, 뒤집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그냥 질주하는 거죠. 질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의 독립성 훼손, 검찰의 중립성 훼손, 그리고 검찰 내부의 일대 혼란, 그리고 검찰이 종국에 가서는 이 정권의 신뢰가 되든지 이 정권과 맞서는 일종의 운동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든지, 어쨌든 헌정 질서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사태가 앞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자답지 못했고 남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간밤에 TV조선에서 미스트롯 제2탄을 했는데 그걸 쭉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페셔널답게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정치는 이렇게 못합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미스터 트롯 임영웅처럼 노래 부르지 못합니까? 임영웅처럼 왜 멋지게 정치를 하지 못합니까? 막강한 권력을 쥐고도 왜 그렇게 속 좁게 이 정치를 합니까? 자존심이 없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남자의 미학을 보고 싶습니다. 남자의 미학. 감사합니다.